시간입니다. 김정은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아들 키우기 강연에 다녀와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을 잘 짚어주셔서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네요. 그 중에서 특히 반성했던 것은 저와 남편의 관계를 돌아보는 부분이었어요. 그동안 아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잘 안 될 때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서인지 남편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연을 통해 결국 저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야 아들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은 길게 이어졌다. 이럴 때마다 나는 강연장에서 한 약속대로 전화를 한다. 엄마들의 정성스런 글에 상응할 만큼 답장할 자신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이렇게 세심하고 의욕적인 엄마들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해서다. 그러다 보면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전해 듣고 엄마들의 육아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즉석 Q&A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내가 전화를 걸자 글을 쓴 엄마가 영광이에요 라는 말로 반갑게 받았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들 키우기 파이팅을 하며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 엄마가 박사님 정말 힘들 때 전화 드려도 되나요? 라고 물었다. 그럼요 라고 대답하자 제가 너무 화를 자주 내서 아들도 저를 따라 욱병, 꽥병에 걸렸다고 남편이 그러는데 한번 잘해볼게요 라고 말했다. 욱병, 꽥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육아서와 육아 블로그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정보가 많아서 탈이래요. 차라리 보통 엄마들처럼 화가 나면 처음부터 화를 내면 되는데 잘 참다가 욱 하고 그러다가 더 심하게 화를 내면 꽥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저보고 아는 게 병이니까 가능한 아이를 자연스럽게 키우래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또 화가 나요. 좋지 않은 기분을 주체하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으면 남편이 그게 욱병, 꽥병이 아니고 뭐냐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욱 하기도 하고 꽥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 그걸 적용하느라고 더 아이들을 혼돈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책 읽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지가 아닌 이렇게 하면 바뀔 거야. 엄마의 욱은 다음과 같을 때 자주 표출되었다. 정말 좋은 말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잘 타이르며 훈육을 해도 아이가 바뀌지 않으면 엄마 스스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바뀌지 않았다. 상황이 자신의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자 처음에는 자책하다가도 이만큼 했으니 됐지.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건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엄마인 자신에게 화가 나고 미칠 것 같기도 하면서 욱이 치밀러 올랐다. 그러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를 향해 꽥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말이 꽥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 가장 욱할 때가 언제인지 꽥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언제인지 잘 관찰해서 적어보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언제든 다시 전화하라고 했다. 자, 제가 어제 아이랑 함께 여기 앞에 유치원, 안녕하세요 서준이 엄마, 유치원 앞에 공원에 갔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본 장면은 엄마가, 조금 젊으신 엄마가 그 공원에 운동기구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고, 남자아이 2명, 여자아이 1명,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첫째 아이인 것 같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동생 2,
인 것 같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3명 잘 재밌게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신나게 놀다가 좀 지쳐가지고 큰애 첫째 딸 아이가 그 놀이터에 보면 이 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그 정자에 와서 이렇게 뒹굴뒹굴 뒹굴었으면 우리 태희 엄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태희가 막 놀다가 이렇게 뒹굴뒹굴 한다. 우리 아이니, 한이니 어때요? 서준이가 와가지고 뒹굴뒹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일어나라. 자,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태희 엄마 왜 일어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에서 쉬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엄마는 왜 일어나라라고 할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정자가 더러울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 엄마도 마찬가지 정자가 더러울 것 같아서 아이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에게 어디서 뒹굴뒹굴거리노 이 미영 치은 니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에게. 그러면서 아이가 그 말에 너무 자주 집에서 들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아이 뒤꿈치에 대고 아이가 이제 놀이기구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하니까 엄마가 아이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그 말을 어이구 어이구 어디에 뒹굴고 있노 막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한 5번을 6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결국은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았고 아들 둘 동생인 것 같아요. 둘은 엄마 눈치를 보면서 그 주변을 그냥 기웃댔어요. 방금까지는 3명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도 잘 찾기가 힘들었고 아들 둘은 그냥 엄마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간식을 준비해 오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과를 씻어 가지고 사과를 깎아서 딸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사과 하나를 다 먹을 때까지 엄마는 큰아이를 찾지도 않고 옆에 있는 아들만 사과를 먹고 아이는 결국은 사과를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어디선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계속 어제부터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좀 배웠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아이에게.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요즘에 아무 때나 만지면 안 되고 더러우면 안 되고 또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근데 거기 누가 와서 누웠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묻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엄마의 걱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너가 지금 많이 놀아서 힘들어 근데 거기가 좀 더러울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이 돼 그냥 여기 닦아서 옆에 앉아 줄래? 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걔는 첫째 아이고 동생 둘을 데리고 재밌게 잘 놀아준 거에 대한 어떤 보상?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엄마의 그냥 폭언을 막 준비도 없이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게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또 이 내용이 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 과정도 좋고 이렇게 하니 효과가 있었더라는 이야기도 좋아요. 이렇게 욱 할 때가 언제인지 꽥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잘 관찰해서 적어보라고 했더니 다시 전화를 그러고 나서 언제든 다시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잘 되고 있는 과정도 좋았고 이렇게 하니 효과가 있었더라는 이야기도 좋아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다. 엄마는 아이에 대해 욱하는 감정이 자주 표출되는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봤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이의 단점에만 유난히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네, 지우 찬우 엄마 오셨어요. 우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포인트, 우리가 주말 동안에 페트병 뚜껑 놀이를 했잖아요. 할 때 어떤 결과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찍었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 어떤 이야기를 했고, 엄마가 어떻게 상호작용 해줬고, 아이는 어떤 감정으로 또 엄마에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 우리 아이는 이럴 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아, 이럴 상황에서는 또 아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 라는 어떤 관점에서 아이의 어떤 장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아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네 라는 어떤 거를 잘 관찰해서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어요. 다른 때는 뭐 별로 눈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막 애가 뭐 하는지 크게 막 이렇게 하지 않다가,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언제 그걸 다 발견했는지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막 이야기하잖아요. 왜냐면 엄마가 일단 아이의 어떤 걸 발견했으니까 막 뭐 엄마의 불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단점에만 눈길을 가고 지적하기 쉽다. 딱 이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서다. 맞죠? 딱 우리 아이가 이것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훈이 지훈 엄마 오셨어요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그 아이처럼 어때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 엄마한테 듣는 일상 언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주 눈에 띄니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도무지 듣지를 않으니 자신도 모르게 욱 하고, 욱 하다가 또 안 되면 꽥 해야지 소리를 들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욱 하기도 하고 꽥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단점보다는 아이의 장점, 아이가 잘하는 것에 주목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더니 감정이 달라졌다고 했다. 엄마가 가진 다양한 감정의 원천은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 아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기쁨의 샘도 슬픔의 샘도 모두 아이로부터다. 그런데 아이가 가진 샘은 하나뿐이다. 어떤 샘? 엄마가 길어 올린 샘물이 다른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못한 점을 이야기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줄을 한번 쭉 그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같은 말이라도 못한 점을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은 지적이 되고, 잘한 점을 이야기하면 칭찬이 됩니다. 때로는 못 본 척, 모르는 척도 감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엄마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지나가기와 넘어가기도 낙관성의 감정이다. 엄마가 보여주는 감정 처리 방법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며 이것은 아이의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엄마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머뭇거리는 아이. 자, 지적과 칭찬이 뭐가 다른지 보세요. 너는 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엄마한테 와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 너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자, 엄마의 마음은 어때? 속 마음은 네가 이렇게 엄마한테 좀 제대로 이야기를 잘해주면 너도 마음 편하지 않겠니? 그래야지 너 마음도 되게 너의 어떤 깊은 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낼 수 있잖아. 자,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잖아.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알아차려주면 되잖아요. 너가 엄마한테 이야기하기가 불편해? 뭔가 부끄러운 게 있어? 어때? 어떤 마음이야?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너가 좀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엄마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거,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것 같은데 너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이야?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 자, 아이도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내가 오늘 내 마음이 어땠는지, 주말 동안, 주일 동안 아이들과 페트병 뚜껑 놀이를 할 때 내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엄마야, 저 애들은 저렇게 잘 노는데 우리 아는 와 이것밖에 못하노의 마음이었는지,
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우와. 하면서 아이를 응원해 줬는지, 얘 어떤 마음을 평소에 나는 아이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는 감정도 누구를 보고? 엄마를 보고 배웁니다. 공감 능력 발달을 위해 아이가 가진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아주라고 조언을 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아이의 어떤 상황에 나는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지, 자, 아이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내 감정의 결을 잘 정돈하셨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가 아침에 유치원 보낼 때, 어린이집 보낼 때 우리 아이에만 집중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기 위해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하고 책이나 주변 엄마들에게 배운 대로 표현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아이마다 제각각 성향과 처한 환경이 달라 내 아이에게 딱 맞는 감정 알아주기 표현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보편적이고 무난한 방법이 있다. 바로 엄마가 직접 감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다가 잘 참다가 욱 하고 꽥 하면 바람직하지 않는 3가지 감정 표현만 가르치게 된다. 이 결을 정리해야 된다는 게 일상 언어에서 아이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웠으니까 지난주까지 어떻게 했었을까요? 감정을 잘 참았을 거예요. 자, 무조건 참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되냐면은 참으면 이게 최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살짝 건드리면 더 크게 욱하고 화를 내요. 자, 욱하고 화를 냈는데 이게 다 내가 해소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꽥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해야지. 내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을 참고 욱하고 화내고 꽥 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감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먼저 일상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2가지 감정이 있죠.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이 있을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에 관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좋다, 예쁘다, 기쁘다 등이며 부정적인 감정은 싫다, 밉다, 화나다 등이다. 우리가 아이를 볼 때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가장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잠자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많은 회개와 반성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 예쁜 아이를 갖다가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등등.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미처 그런 마음이 안 올라와요. 그렇지만 하루를 다 마감하고 잠자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때? 천사 같잖아요. 맞아요. 잘 되는 천사 맞아요. 그때 내가 온갖 회개를 하잖아. 이 예쁜 아이를 갖다가 내가 아까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이런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때 너무 예쁘고 잘 때 너무 좋고 왜 나를 안 건드리잖아 일단.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러한 몇 가지 감정과 감정 처리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곧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다. 자, 엄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에게 긍정적인 어떤 정서만 전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엄마에게 대입시켜 엄마도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좋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싫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감정을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어디서 배울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우리 예쁜반, 고운반, 씨앗반, 새싹반, 열매반에서 아이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막 놀다가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너 이렇게 하면 나는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또래 시간에 모방은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함께 다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아이는 우리 어른들보다 매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빠보다 특히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 아이들의 어떤 감정, 공감 이런 거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엄마가 기분 좋을 때 기분이 참 좋아, 상쾌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된다. 칭찬도 습관, 좋은 표현도 습관이다. 가끔은 내가 웃으니까 덕분에 엄마 기분이 좋아 라고 아이의 감정이 엄마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좋다.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처럼 감정은 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다. 맞잖아요, 그죠? 내가 항상 뭐 천사도 아니고 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항상 좋은 말, 웃는 얼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싫을 때도 있다. 이때는 엄마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I 메시지를 쓰는 것이 좋다. 자칫하다가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로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아이한테 전가시켜 탓하기 쉬워서다.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면 된다. 엄마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해. 잠깐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거울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올게. 엄마라고 해서 늘 참고 좋은 감정만 보여주는 천사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욱하고 꽥하면서 감정을 표출해 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되기 십상이다. 갑자기 돌변하지 말고 감정의 주인이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자, 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에서 22살 아들과 그리고 15살 딸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어제도 우리 막내둥이 슬기라는 예쁜 비숑 강아지가 오고 나서 일주일은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큰 목소리 내면 아기가 슬기가 놀란다고 아이들이 매우 조심했어요. 그런데 뭐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빠가 잘 건드려요, 이렇게 동생을. 왜냐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되게 즐겁거든요, 남자아이들은. 몸으로 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개를 가지고 툭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베개 싸움이 결국은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이제 저쪽 방에 있었는데.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막내둥이가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자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거의 배변 훈련을 다 했단 말이에요, 패드에. 근데 절대 이불에는 안 했었는데 그 둘째 아이 잠자는 이불 패드에다가 소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속상하고 그랬는데 둘이 뭐 다툰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욱하고 꽥할 필요는 없잖아요. 둘만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엄마가 많이 좀 속상해. 슬기는 이제 배변 훈련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놀래서 언니 잠자는 패드에 소변 실수를 한 걸 보고 엄마는 좀 많이 속상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조금 이모티콘을 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큰애 아이에게도 오늘 이렇게 해서 소변 실수를 했어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오빠 이불에 소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더 이제 우리가 어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근데 제가 거기에서 둘이서 막 다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아이가 이렇게 소변 실수를 한 걸 가지고 제가 욱하고 막 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뭐 크게 제가 욱하고 꽥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 감정만, 정서만 전달을 했어요. 엄마는 지금 속상하다. 잘 이렇게 습관이 길러지고 했는데 오늘은 한 번도 배변 패드에 소변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둘이 지금은 방금 점심 먹고 아기 데리고 산책 갔어요. 둘이. 그 작은 애 학원 가기 전에 지금 온라인 수업 기간이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순간순간에 욱하고 꽥할 수 있는 상황을 겪으면서 계속 저 마음도 계속 다지면서 제 감정을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불 빨래 2개나 했네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제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는 오늘 아침까지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다양한 감정을 알려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좋을 때도 그저 속으로만 웃고 좋지 않을 때도 소리내어 울지 않던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 조금 더 감정에 진중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도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다. 다양한 감정이 휘몰아쳐 올 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스스로 다양한 감정을 알고 다스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아이에게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모든 감정은 소중하단다를 아무리 말해봤자 엄마가 자신이 가진 감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가 배우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한 걸 글로 배울 수 없잖아요. 그죠? 엄마는 희노애락 애오욕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을 일상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엄마는 감정 코칭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이에게 감정의 다양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실등력을 갖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단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3번째 감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일 정도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땠어요? 우리 엄마들은 내 감정을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어떠셨어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미션 드렸잖아요. 냉장고 앞에 내 감정 한번 적어서 붙여보기.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찾아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나서가지고 다 이렇게 감정은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라고 해줄 수 없잖아요. 나는 뭐 운동을 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나는 좀 혼자 있는 시간에 음악을 들으면서 내 감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어때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말을 막 함으로써 내 감정을 말하기를 하면서 또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전에 한번 어떤 엄마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혼수를 하고 싶다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혼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마음도 있는데 또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기분 전환 정도이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화에다가 어때요? 휘발유를 붓는 거, 불에다가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을 지피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오늘 하루 나는 뭐 긍정적인 감정이 많으면 또 그걸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또 이거를 막 화내지 않고 아이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거, 그러면 나 속에 나의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고 꽥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몇몇 엄마들의 정상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보편적인 감정 표현 방법이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엄마가 분노한 감정을 보이는 것에만 그치는 감정 표현 방법은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항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때 상담을 오시잖아요. 언제 아이를 보내는 게 가장 적기입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의 에너지가 없을 때. 개월수가 상관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보내요? 그렇지만 매일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 내의 우울감이 가득 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때라도 빨리 어린이집을 보내셔야 되고, 나는 7살이 될 때까지 긍정적인 정서로 사회성에 대한 부분까지 채워주면서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다 하면 가정보육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부터 어린이집을 가야 됩니다는 없어요. 그래서 내 어떤 정서, 감정을 잘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도 그게 해소가 되고 엄마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그럼 그동안에는 직장 일을 하시는 엄마들은 또 그런 여유가 없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있는 것보다 직장에 가서 동료 직원들을 만나고 일을 함으로써 또 해소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끄집어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이에게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이런 엄마의 감정이야, 이럴 때는 이런 감정이야를 평정심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욱하지 않고 아이에게 잘 전달해 줘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단편적인 감정만 보이는 것이 아닌지 때때로 돌봐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감정들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 줘야지 정말 화내고 갑자기 또 기분 좋아지고 막 너무 또 막 과잉 보호하고 이런 어떤 나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엄마의 모습,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감정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비난과 불만을 넘어선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엄마의 이러한 모습이 아이에게 감정의 다양성을 알려주고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길로 이끈다. 누구나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는 거란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괜찮은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내가 정말 모르겠으면 아이에게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보통 5살, 6살, 7살, 뭐 4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엄마가 지금 어떤 표정인지, 엄마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나한테 대하는 건지 너가 보는 엄마의 모습을 표현해줘. 그러면 아이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걸 아이에게 미리 부탁을 해놔야 돼요. 내가 매일 칭찬이든지 지적이든지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도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뭘 심각하게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인상 좀 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화가 난 게 아니라 뭘 심각하게 보고 있다거나, 요즘엔 또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찡그리거나, 저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안경을 벗고 이거를 또 보면 글자가 또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엄마 여기 인상 좀 펴. 엄마 막 너무 화난 얼굴로 뭘 보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신문기사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자, 항상 저는 우리 엄마들이 지금 내 아이는 3살이니까, 4살이니까, 5살이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갈 거잖아요.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을까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3살 때 우리 아이에게, 4살 때 우리 아이에게, 5살 때, 6살 때, 7살 때 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의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셔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졸업한 엄마, 이사를 가셔가 여기 사시지 않는데 엄마 전화가 오셨어요. 엄마가 전화가 오셔서 이제 아이가 고3, 막내가 고3, 그리고 첫 아이가 이제 21살이란 말이에요. 21살인데 제가 잘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성인이 된 자녀를 둔 유치원 학부모, 졸업한 학부모님들께 다시 유아기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줄 건지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되어서 굉장히 힘든 엄마들이 대부분 저에게 했던 말이, 그냥 평온한 얼굴로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얼굴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다그치면서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너무 예쁠 나이고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을 나이인데 이렇게 성장해보니까 내가 그때는 내가 막 휘두르듯이 내 우물 속에 나의 수질과 나의 어떤 깊이가 얼마만큼인 줄 모르면서 내 우물 속의 수질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너무 얕아가지고 아이의 깊이는 저만큼인데 들어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황금기회, 우리 재학이 재현이 엄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또 태희를 길러보니까 이렇게 육아를 하니까 어때요? 그냥 이때가 되게 황금기 아니에요? 우리 지금 6살 태희를 키우는 이 지금 시간들이 너무 황금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첫째, 둘째를 키울 때는 그냥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어쨌든지 전전긍긍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이 시기에는 그냥 예뻐해주고 긍정적인 정서로 아이에게 해주면 그냥 그걸로써 아이들은 성장해요. 어떤 결과, 어떤 거에 가치를 두지 말고 그냥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 아이와 만난다면 내가 20살이 된 우리 아이를 만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다 성장시키고 또 저와 이렇게 저는 계속 졸업을 해도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질문할 거예요. 그때 우리 지우가 20살이 되었을 때, 찬우가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인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하민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태희가 또 20살이 되었어. 우리 재현이 키워보고 또 태희를 키우면서 나는 또 어떻게 또 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서준이 또 우리 준서가 2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지금 바뀌지 않은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후딱 4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우리 아이에게 후회하지 않는 나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반응은 맨 마지막에 하자. 또 내일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